34번 보시면 이제 오답률이 조금 높아요. 이거는 오답률이 3위네요. 오답률 3위에 66. 그래도 70일 넘진 않네요. 한번 볼게요. 빈칸 문제인데, 예, 이것이 어렵습니다. It is difficult. 이시 이제 가주어, 진주어죠. 이렇게. 아는 것. 뭘 아느냐? How to. 방법이죠. 방법. 어떻게 할지. How to determine. 무엇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아는 게 어렵다. 그러면 결정하는 거가 무엇을 결정하는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whether니까 이 뒤에가 의문문이라는 소리입니다. 의문문. 이건 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방법을 아는 게 어렵다. One culture,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 one another죠. 부정대명사. one, 하나, 그 다음에 another, 또 다른 하나죠. 다른 하나죠. 문화와 다른 하나의 문화가 나은지, better, 더 나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문법을 배웠으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간접 의문문이니까 이거 한번 직접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볼래요? 디디디디디 콤마 물음표 이렇게 돼야 되죠. 직접 의문문으로 우리 한번 그래도 연습했으니까 뭐 너무 어렵지 않죠? 너무 쉽죠 그냥. 근데 배웠으니까 한번 물어본 거예요. Is one culture 띵띵띵띵 똑같이 쓰면 되죠 이제. 얘는 간접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죠 지금. 이거를 아는 것, 이거를 결정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가 더 나은지 나을지 않은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어렵다. 그럼 뭐가 요지까? 어렵다. What is the culture rank order of the rock? 하면서 또 질문을 하고 있죠. 그죠? 무엇이 the culture's rank order이냐? 그죠? The culture rank order is what? 이 말이죠. 랭크의 order, 그죠? 순위. 문화의 순위가 어떻게 될까? 왜 물어봤어? 어려우니까 물어본 거야. 어렵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증명한 거죠, 쉽게 말하면. When it comes to public opinion po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ublic opinion poll. poll이라는 것은 survey라는 뜻도 있고, 여론조사. 두 번째로 득표라는 말도 있습니다. 득표. 표. polls. 표. 여기서는 survey로 쓰였어요. 대중들의 의견 여론조사에 관련해서 about 이거에 대해. 그래서 근데 뭐에 대한 여론조사냐? 왜 또 whether죠. 이거인지 아닌지. 문화적 변화가 are for the better 더 나은지 아니면 the worse 더 안 나은지. 문화적 변화. 이러한 문화적 변화가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도 어떤 문화가 다른 어떤 문화보다 낫냐 다르냐와 이 변화, 이 두 개를 연관 지은 거를 그렇게 좀 적절하다고 좀 보지 않습니다. 이 문화가 나아요, 저 문화가 나아요를 결정할 수 없다. 문화적 변화에 대한 반응. 이거하고 이거를 난 연관 짓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 글을 이렇게 썼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사실은. 1학년 모의고사라고 너무 글의 수준을 낮춘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모의고사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2 외국어를 영어로 쓰고 있는 나라에 적합하다고 전 봐요. 대학을 갈 때 중요한 건 독해와 쓰기니까. 다만 불만이 하나 있다면 고1과 고2, 고2와 고3의 난이도 차이가 너무 커요. 하물며 여기와 여기의 차이는 너무 커요. 차이가. 여기는 한 이 정도 된다면 여기는 너무 커요. 차이가. 그게 조금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것도 좀 적정 수준에서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저는. 아니면 중학교를 좀 선보던가. 그 단어의 개수와 난이도를 봤을 때 제가 그 조사를 결과를 보고 저도 충격이었는데, 우리나라 고3, 한국의 고3이 미국의 신문이래요. 신문, 논문. 이쪽에 맞춰져 있대요. 미국 실제 언어를 보자면. 그러면 중학교 1학년에서 고3까지 가는데 6년이잖아요. 그러면 중학교는 미국에 몇 학년에 맞춰져 있을 것인가? 이거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몇 학년에 맞춰져 있는지 아세요? 찍어보세요. 대략. 초등학교. 초1. 네, 이거를 EBS에서 보고 난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은 대체 얘네들이 원어민이 걸리는 이 길이 거의 9년이 넘죠. 6년, 3년, 12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까지 들어간 상태니까 12년, 16년의 세월을 공부해서 신문과 논문을 보는데, 우리는 6년 만에 이걸 해내라고 하니 좀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고3의 수능의 지문의 난이도가 미국의 신문 내지는 논문에 가깝다는 것은 좀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1학년의 모의고사 또는 나는 중학교 교과서의 난이도에 손을 좀 봐야 된다고 좀 봐요. 이 정도의 글이 중3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여기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춘연습 시킬 게 아니라 그죠? 합창을 시킬 게 아니라 좀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를 1학년 거를 좀 중3 때부터 시키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좀 제가 좀 교육부 쪽으로 좀 나가볼까요? 찍어 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러지 말고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문화적 변화라는 것이 바로 나은지 다른지. 그러면 여기서의 핵심은 문화 변화가 낫다 아니면 더 좋지 않다 라는 대중들의 여론조사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온 거다. 그죠? 그 여론조사에서 그죠? When it comes to 이 여론조사 더 낫냐 나쁘냐라는 그런 여론조사에서 looking forward, 여기서 looking forward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look forward가 무슨 말이죠? 기대하다. 여기서는 무슨 단어를 바꾼 거죠? 아직은 안 나왔네요. look forward라는 것은 과거 세대가 미래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미래 세대를 바라보는, 쉽게 말하면 과거 문화를 살고 있는 세대가 미래 세대를 바라보는, 이게 문화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가 문화적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Look forward. 과거 문화 세대, 쉽게 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힙합 세대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이 lead to one answer. 어떤 대답? one answer. 어떤 대답. 여기서는 어떤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어떤 대답을 이끌 것이고, 그 다음에 looking backward. 그러면 미래 세대라는 것은 초등학생한테 조선시대 옷을 입고 다녀봐라, 뭐 이런 문화적 변화.
이런 것은 would lead to very different answer.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one, 그 다음에 different. 요 두 개죠. 그러니까 서로 많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극단으로 끌고 가고 있죠. 극단적 예시.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선생님 오늘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요. 머리끝, 발끝. 이렇게 두 개 보여준 거예요. One answer and different answer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결국에는 뭐다? 문화적 변화이다. 문화적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public opinion이다. 이 글의 키워드는 public opinion polls about cultural changes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에요. 대중들의 의견 조사입니다. 바로 문화적 변화에 대한. 그러면 이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두 개로 잡았다고요. 하나는 여기서 나와 있는 looking forward 쪽이고 하나는 looking backward 쪽이에요. 이 두 가를 가지고 결론을 내면 빈칸이겠죠? 이해가요? 이해가요? 이걸 딱 깨물어서 이거를 딱 열어서 입에다가 이게 물고 있으세요. 이렇게. 그럼 이게 싹 녹아가지고 입이 굉장히 찝찝하게 돼요. 그러면 절대 씹어 먹지 마. 녹여 먹어. 절대 잘 수 없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보면 벌써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읽는데 눈에 확 띄는 단어 두 개만 딱 찾아보세요.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looking forward. 자, 미래 세대를 내다보는 것과 looking backward. 뒤로 넘어가는 거. 가장 키워드가 여기 네 줄 중에 어딘 것 같으세요? 가장 키워드가. Our children이니까 애기들이죠. 걔네들한테 과거를 살아보라고 그랬어요. Would be horrified. 무슨 조건을 주면? They were told. 그들이 들었죠. were told는 듣다라고 해석하세요. 듣다. 뭘 하라고 들었어요? 그들이 had to go back 하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horrify죠. 그 다음 또 하나. Our parents would be horrified. 또 horrified죠. 그러면 결국에는 문화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소리예요? 싫어한다 이 소리예요. 그게 누구이든 이거이든 저거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게 backward든 그게 forward든에 상관없이. 이해가요? 머리끝과 발끝을 보여줘서 이거를 일반화시키라는 게 이 글의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간이란 하고 여기다 결론 지어줬네요. 이해 가셨습니까? 여기서 말한 A라는 예시와 여기서 말한 B라는 예시를 일반화시키면 무엇입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따라서 인간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 몇 번? 인간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seek. seek이 무슨 말이죠? seek. 추구하다, 찾다. 뭐를 찾는 경향이 있다? cooperate. 함께 operate. 운영하다죠. 협동. 세대들 간에 협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 벗어나죠. forgetful. 까먹는 경향이 있다. what they experience. 경험한 거를. 치매 걸렸나요? adjust quickly to. adjust가 뜻이 뭐죠? 적응하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빨리 한다. make efforts. 노력을 합니다. to remember. 기억하기 위해 노력을 하다. 그들의 조상들이 한 것에 대해서. 결국엔 뭐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들은 like, 선호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나와 있었던 아까 위에서 말했던 horrify가 있죠. horrified 되죠. horrified 되었다는 것은 겁을 먹습니다. 겁먹는다. 무엇을? 변화를. 이거에 똑같은 표현이 뭐죠?
나쁘게 살지 마니까. 변화를 겁먹는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뭐를 좋아한다? 뭐를 좋아하다? 그럼 가로를 써보라 이 얘기예요 지금. 이 글의 요지는 문화의 변화에 겁먹는다가 이 글의 핵심인데 선택지는 뭘로 바꿔놨어요? 빈칸을 좋아한다로 바꿔놓은 거라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대우관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씹어먹으면 안 된다니까? 옆에다 이렇게 딱 앞에다 이렇게 빼놔야 돼. 그래서 이게 녹아가는 걸 네가 느껴. 절대 잘 수 없어. 자, 뭐를 좋아한다? 변화가의 반대. 뭐를 좋아한다? 안정. 쉽게 말하면 고정. 다시 말하면 자기가 낳고 자란 것을 좋아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grown up, 자라난 환경, in, 그 다음에 got used to, 여기서는 be used to죠. 어디에 익숙해지는 것, 자기가 이미 익숙해진 것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안정적인 걸 좋아합니다가 정답이에요. 문제 어떻게 푼지 아시겠죠? 다만 이제 여기 문제 푼 거 외에 여기서 조금 표현 좀 조심해야 될 것,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알아야 될 표현들만 2개 정리하고 끝낼게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 정체성.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단어, 사회적 지위. 이거를 대변하는 2 단어가 나와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영어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who we are. 우리는 누구인가? 이게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알겠죠? I, then, 처치를 나타내요. 사회적 지위. 나는 이러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what we are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회적 지위. what we were 하면 뭐예요? 내가 한때 이러이러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죠? 현, 여기는 과거. 과거의 지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거를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도 표현하냐? 이렇게도 표현해요. Where we stand, 우리의 입장. 우리가 서 있는 곳이라는 말은, 그죠? 우리의 입장, 우리의 태도, 우리의 뭡니까? 나의 입지. 여기서 입지라는 것은 사회적 입지니까 사회적 지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 35번. 좋은 문제죠. 35번은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요지를 잡고 있다가, 그죠? 대한민국은 수많은 외국의 침공에 견뎌오며 살았다. 이렇게 글이 가다가 거기에서 나와 있었던 외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외침이 일어나는 조건은 이러이러한 조건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외침을 많이 견뎌내며 자랐다라는 그 요지에서 살짝 벗어나는 글을 써가지고, 그래서, 혼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의 요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잡고 내려가라는 소리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글을 읽을 때. 그럼 이 글의 요지가 시작이 어디예요? 어디가 요지예요? 키워드 딱 잡으면. Public speaking. 그죠? 대중연설. 대중연설이라는 것은 바로 audience centered 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심되어진다. audience centered이다. 청중 중심이다. 여기가 이제 키워드인데, 왜냐하면 스피커가, 그죠? 연사가 listen, 듣고 있다라는 게 키워드죠. 듣지 않느냐. 그것도 아주 listen to, 귀 기울여. Their audience during speeches. 그죠? 그들의 청중을 말하는 동안에 계속 귀 기울여 들으니까. 그러면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이 audience center라는 말이 결국엔 모니터를 한다는 소리예요.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주시한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주시합니다.
audience의 피드백입니다. 걔네들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돌려주는지. 그죠? 피드백 같은 거는 한국어로 뭐라 그럴까요? 반응?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피드백, 한국어로. 피드는 먹이를 주다고, 백은 돌려주다니까. 의견? 반응? 피드백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그게 콤마 찍혀 있고 그 피드백에 대한 설명이죠. 그게 verbal이든 non-verbal signal이든. 그죠? 그게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그게 바로 audience. 위치가 빠져 있죠. 얘네들이 주는 신호. 스피커에게 주다. 여기에 빠져 있죠, 목적어가. 스피커에게 이것을 DO가 빠져 있죠. 그래서 키워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monitor, audience center예요. 그래서 audience feedback은 바로 indicate, 이러한 것을 나타냅니다. 인지 아닌지. 그죠? 리스너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1번. have interest in,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들이 are ready to accept,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를 나타내죠. 이게 audience center라는 말의 요소들입니다. 2번. this feedback은 assist, 무엇을 도와주느냐? 스피커가 in many ways, 많은 방식으로. 이게 얘네들의 뭡니까? 모니터, 주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피드백은 그죠? 뭐에 도움이 되느냐? 스피커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언제 슬로우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explain을 해야 되는지 또는 tell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디언스 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는 even tell the audience that she will return to an issue in a question and answer session. 자기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그 쟁점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까지 at the close, 그죠? 그 연설을 끝마친 연설을 마무리하는 데에서 자기가 질의응답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까지 도움이 됩니다. 하면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어디언스 센터예요. 그래서 4번에서 보시면 이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 우리 아까 배웠죠, 이거. 의미상의 주어.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기억하는 것이 진짜 주어죠. 그러면 연설자들이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암기를 해라. 그의 스크립트가 무슨 말이에요? 대본이죠. 이거의 원래 동사는 scribe죠. 쓰다. 대본. 대본을 외워라. 이거하고 피드백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죠? 뭐를 줄여주기 위해서? 무대 공포증이죠. anxiety. 이게 맞는지를 몰라. 이게 틀렸다라는 걸 정답으로 고르려면 5번이 맞아야 돼서 audience feedback. 끝났죠? 그래서 35번 무관한 문장은 저는 무관한 문장은 글을 이렇게 읽으라고 꼭 추천합니다. 무관한 문장은 대부분이 선택지가 시작하기 앞, 정말 어렵게 내지 않았으면 선택지에 시작하기 전이 거의 다 요지어나 키워드가 나와요. 여기가 통념이 나오게끔 만들면 문제를 잘 만든 거고, 이게 만약에 통념이라고 할지언정, 그죠? 통념이라면 1번이나 2번이 요지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가 요지든지 간에 저는 글을 늘 내려 읽지 마시고, 이게 일반적인 독해죠.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무관한 문장의 해석은 주로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그죠? 1번 키워드구나. 2번을 읽고 나서 다시 한번 키워드를 생각하시고,
3번 읽고 나서 키워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나씩 맞춰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 한 문제밖에 없어서요. 그러니까 글을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것은 이 딱 한 문제예요. 무관한 문장 한 문제. 나머지는 다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요지나 키워드가 그죠? 모든 문장에 다 적용돼야 된다는 것을 다 이해하시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오답률이 적습니다. 그 다음 예? 요지요? 이쑤시는 거 있잖아요. 요지. 이제야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모르는 용어들이 막 나오는구나. 내가 너한테 몇 번을 설명했는데 메인 아이디어가 뭐야? 이 글을 쓴 사람의 중심 생각이라고. 그걸 우리가 한자로 요지라 그래요. 이 사람의 중심 생각, 화자의 중심 생각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뭐라고 불러? 그거를 주제문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주제문이라는 것은 문장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요지는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한다고 요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말이 빨라요? 네가 귀를 못 듣는 게 아니고? 봐봐. 주제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주제문이죠, 그냥. 근데 주제문과 요지는 워딩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같은 내용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요지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는 우리가 워딩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걸 해왔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썼단 말이야. 글 속에. 그렇다고 해서 되돌아보자라는 것이 요지라고 안 써도 된다고. 우리나라 교육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해도 이 글의 요지라고. 이해 가요? 이 사람이 이 주제문에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을 쓴 게 요지예요. 그러니까 요지는 정확하게 딱 맞다고 어떻게 말을 못하죠. 근데 주제문을 해석을 해보니 이 사람의 생각은 이겁니다라고 딱 말하는 것이 요지라고. 그래서 이제 보면 주제문을 찾으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글을 해석하라는 소리니까. 그게 아니라 따라서 요지를 물어보거나 우리 문제 유형에는 요지를 물어보거나 주제를 물어보죠. 주제. 이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아픈 현실. 이런 식으로 써놓죠. 그러면 아픈 현실을 써놨으면 제목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제목으로. 그죠? 교육은 그들의 국민에게 꼭 이득인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제목인 거고. 이해 가요? 뭐 말이니? 그러니까 주제문을 잡는 것이 시작이지만 그 주제문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는다고요. 바로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을 바꿔서 내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믿을 만한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해 가요? 그렇게 해야 대우관계 같은 걸 쓸 수가 있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글의 요지는 나쁘게 살지 말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지, 주제, 제목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이해가? 기록을 해도 메인 아이디어, 주제문, 주제문은 우리가 토픽을 나타내는 문장이니까 이 문장 자체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는다. 주제를 물어본다. 토픽을 물어보거나 타이틀을 물어본다. 이제 순서 파트로 넘어갔습니다. 순서 파트. 순서 파트는 지금 시간을 딱 보니까 딱 두 문제만 풀게요. 36하고 38만 풀게요. 나머지 37하고 39는 여러분들이 해오세요. 알겠지요? 오답률이 높은 두 문제만 풀겠습니다. 36번하고 38번만 풀게요. 나머지 순서 1, 2, 순서 문장 삽입 2, 37번, 39번은 여러분들이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요즘 오답률이 38번이 진짜 높아요. 무슨 시험이든 38번이 오답률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늘 가장 어렵습니다. 38번이. 요즘은 3점을 주죠. 38번에다가. 아, 지금 우리 녹화 시작했죠? 그죠? 자, 내가 물어볼 필요가 없구나. 렌즈에 빨간불이 들어오는구나. 36번은 오답률이 4위 문제예요. 꽤 높죠. 그 다음에 65%가 됩니다. 보시면 주어진 문장하고 이제 내용을 보시면 가장 베이직, 기본적 차이, 얘네들 사이에서의 차이점. 바로 AI 로봇과 일반적 로봇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is, 무엇이다? The ability, 능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이다. 뭐 할 수 있는? of the robot. 그 로봇 자체의 능력. 그리고 its software, 이 프로그램의 능력이다. 뭐 할 수 있는? 이거 할 수 있는 로봇의 능력이다. 투부정사죠. make a decision.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to가 또 빠졌죠. 의사결정도 할 수 있고 learn, 배울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adapt까지. 이거 할 수 있는 능력. 전부 다 투부정사가 빠져있죠. 이 앞에. 뭐 할 수 있는? adapt to its environment. 환경까지도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뭐에 기반하여? based on data from its sensor. 센서, 여기에 감지 기능으로부터 모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의사결정하고 1번, 그죠? make a decision, 그 다음에 학습까지 해서 적응까지를 해버린다. 이게 AI의 특징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게 예를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it will adapt to circumstances. it, 여기서는 AI겠죠? circumstances는 circum이 여러분들 원이라는 소리니까 환경이죠. 환경에 적응한다. 또는 C번 to be a bit more specific.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추가했죠 지금 자세히. The normal robot. 이거 여기는 지금 normal robot에 관련된 글이죠. normal robot에 대해서. normal robot에 관련돼서 조금 보여줄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차이점,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AI와 그 다음에 normal, 일반적인 로봇의 차이점 해가지고 얘로 바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AI를 더 설명할 것이냐, 아니면 normal로 설명을 더 할 것이냐, 이제 요 차이입니다. 어느 쪽으로 먼저 가는 것 같으세요? 일단 얘를 먼저 볼게요. A부터 나왔으니까. If faced with the same situation. 똑같은 환경에 처해진다면, 예를 들면 run into a obstacle. 벌써 여기서의 똑같은 환경에 처해진다면 똑같은 환경. 지금 여기 보면 AI가 먼저 나왔으니까 AI든 AI로 갈 거냐 아니면 normal로 갈 거냐만 지금 정하면 되겠죠. 얘는 지금 똑같은 환경이라면 이 앞에 환경이 주어지는 게, 얘는 지금 증명을 하는 단계죠. 여기는 증명. A번은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B번하고 C번은 설명을 좀 더 하고 있죠. 설명. 둘 다. 근데 여기는 AI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얘는 normal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증명은 일단 뒤로 밀려나야 되니까 좀 빼고. AI 설명이 맞는 것 같으세요? normal 설명이 지금 맞는 것 같아요. It will adapt to circumstances and may do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른, each time, 각각의 시간에 a situation is faced. 자기가 접해져 있는 시간. 여기에 when이 빠져 있죠. 얘는 완전한 문장이죠, 지금. 환경이 직면하고 있는 각각의 시간에 맞춰서 한다.
AI 이 설명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AI robot may try to push the obstacle. obstacle. 그 obstacle를 밀어낼 것이다. 그러면 더가 나와야 했으니까 앞에 있는 장애물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the. 결정이 끝나버렸네요. 어머나! 어는 부정관사라고 부르고. 진짜 학생들이 이 용어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는 어떤이라고 해석하죠. 한 개라고 해석도 하지만 내가 길에 오던 길에 어떤 지갑을 주었다. 나는 그 지갑을 정관사 정해져 있는 데다가 붙이는 관사죠. 얘는 정해져 있는 거, 얘는 안 정해져 있는 거. 그 지갑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버렸죠. 그럼 누가 먼저예요? 둘 중에 누가 먼저예요? A가 먼저고 그 다음에 B가 나와야 되지. 말이 맞죠?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고민하던 게 뭐예요? AI 설명하는 게 맞을까? 노멀 로봇 설명하는 게 맞을까? 그럼 얘는 벌써 증명이니까 누로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증명이니까 그 앞에 설명이 나와야 되죠. 설명이 먼저 나와야 그 뒤로 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C번이 그냥 답이 그냥 나와버리네요. 이거 하나로 풀리네요. 이거 하나로. A가 어떤 걸 증명해요? 인스턴스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동의어예요? example. 그러면 예시를 들어준다는 것은 왜 하는 일이야, 이게? 야, 내가 예를 들어줄게. 지금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줄게. 하는 말은 무슨 말을 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고 나서. 야, 하늘이 빨개. 에이, 야, 자, 봐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가 얘는 지금 예시를 들어준다는 것은 증명이니까. 증명이라는 단계가 시작되려면 그 앞에 뭔가 설명, 주장이 있어야죠. 근데 그 주장이 첫 번째 줄에 나왔거든요. AI 로봇하고 일반적인 로봇의 차이점은 기반으로 다른 것은 의사결정 체계이다. 그리고 학습과 환경에 대한 적응이다. 이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AI와 일반적 로봇은. 그리고 시작을 해보니까 여기는 증명이 이미 시작됐고 밑으로 내려와서 어라 B가 먼저일까 C가 먼저일까 얘는 A는 증명이니까 뒤로 뺐고 B가 먼저일까 C가 먼저일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벌써 B번에서 더가 나와. 더 obstacle. 근데 obstacle이 뭔지 아세요 혹시? obstacle. 장애물이죠. 장애물. impediment. 외우세요. impede. feed가 발입니다. 발. 페달. 해봐봐. 페달이 뭐야? 발이죠. 발. 발을 집어넣은 것이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적은데 너는 하나도 안 적잖아. 근데 이해를 하면 이상한 거죠. 적기는 싫지만 이해는 하고 싶죠. 이런 상반된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노력은 안 하는데 돈은 벌고 싶고요. 그죠? 집에서 쉬고 싶은데 연봉은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이해는 다 갔으면 좋겠고요. 학교에서 내준 숙제 하기 싫고 나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학교 성적은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생각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이 선생님 저 영어 점수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귀찮아서 안 하던 걸 하면 돼. 그러면 무조건 10점은 올라갑니다. 내가 평소에 귀찮아서 안 하던 거. 그게 뭔지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고치는 게 영어 성적이 가장 빨리 올라요. 선생님 저는 해석하는 거 귀찮습니다. 그럼 해석을 빨리 하세요. 선생님 저 문법 용어 보기만 해도 그냥 맞으면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그럼 그것부터 외우세요. 선생님 저는 단어를요 쓰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럼 단어부터 빨리 써. 전 수업 시간 때 연필을 절대 들지 않습니다. 빨리 그 연필부터 들어. 그러면 일단 점수는 10점을 올라가고 시작해요. 그것만 바꿔도. 근데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어려운 길을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것만 빼고 다른 걸 다 고쳐볼게요. 아니 그것만 고치면 고쳐진다는데 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돌아가고 더디고 그러다가 만약에 1학년을 지나버리면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1, 2, 3학년의 난이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지만 1학년 때는 꼭 배워야 되는 게 기본 기초예요. 기초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이 다 기초거든요. 이것만 잘 잡아놓으면 2학년 때 점수를 따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3학년 때 역전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1학년 1학기 성적에서 모든 거를 끝내자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왜? 1학년 때는 1학년의 성적을 나의 실력을 해서 1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대로 1년을 더 공부하면 점수가 올라가느냐가 이제 여기가 승부처예요. 2학년이 승부처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늘 중요시 여기는 게 2학년이에요, 2학년. 1학년 때는 누구나 다 긴장을 조금씩은 해요. 학년도 바뀌어 있고, 뭔가 새로운 거 같고,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으니까. 근데 애들이 2학년 때 나와요, 많이. 그놈의 건방짐, 다 알 것 같은, 성급함. 그죠? 고등학교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 하던 대로 똑같이 하는데 점수가 떨어져요. 2학년은. 그래서 지금 귀찮아서 안 하던 걸 쭉 하시면 됩니다. 노트 정리 하나도 안 했죠.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싹 지우면, 이렇게 싹 지우면,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들어보면 아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또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문법 강의를 2번 듣고, 3번 듣고, 아니, 문법만 한 6번, 10번씩 듣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고3 가가지고. 근데 이제 문법을 고3 가서 하려고 보니, 문법 말고도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는데 외국 나가고 싶어서 토플 시험 또는 회사에 승진하고 싶어서 토익 시험을 봤더니 또 문법이야. 그러면 그놈의 대학 가서도 문법을 또 들어요. 내가 예전에 말 안 했나? 선생님이 처음에 강사 시작했을 때 강남의 YBM에서 딱 들어가서 내 친구가 해커스에 있었어요. 나보고 해커스에서 먼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내 친구가. 나보고 문법을 깔래는 거예요. 문법에 애들이 제일 많이 듣는다. 그래서 야, 뭔 소리냐. 내가 대학생을 가르치는데 무슨 난 real English를 가르치겠다. 라이팅을 깔았죠. 첫 달 수강생이 3명인가? 내 앞에 있는 여자 선생님은 문법을 깔았거든요. 애들 줄 서 있어요. 아침에. 책 들고 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그 조교가 이렇게 나와서 벽에 붙어주세요. 뭐 이래. 이거 뭐냐. 왜 대학생이 돼가지고 문법을 듣냐? 아니 중3, 고3 6년 동안 지겹게 했을 텐데 또 하냐? 또 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때 그 첫 번째 충격이었죠. 왜냐면 실제로 글을 써보려고 맘먹으면 이제 글을 써보려고 이제 시험에서 이제 글을 써야 되잖아요. 토플 같은 경우는 글을 써보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단어가 다르고 다르거든요. 이제는. 그럼 아는 왜 안 되고 어는 왜 되느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문법적 기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또 문법 또 다시 듣더라고요. 하지만 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문법을 안 들어도 되겠죠. 자, 빨리 해봅시다. 이제 이해 갔나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게 이제 첫 번째 to be a bit more specific. 내가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말했던 이거의 글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러이러한 능력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얘기죠. 그 능력이란 걸 조금만 더 자세히 말하면 일반적인 로봇들은 show deterministic 요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단어가. 학생들이 AI하고
노멀을 딱 내가 이게 두고, 자, determine을 하는 애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여기로 가요. 어휘추론을 낼 때. 근데 여기서 말한 normal 로버트가 deterministic 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determine을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 아 다르고 어 다르는 거예요. deterministic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용사로 결정되어 있는이란 소리예요. 이거는 결정이 되니다. 얘는 결정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글을 보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determine을 할 수 있는 것은 AI가 맞는데 얘가 아닌데, deterministic, 이미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된 애는 AI 쪽이다, normal 로봇이다? 이쪽은 normal 로봇 쪽이에요. 이해가요? 쉽게 말하면 결정이 이미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로 바꿔도 되냐면요, 의사결정을 중간에 못 바꾼다 이 소리예요. 얘는 determine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장난이 돼버리는 거죠. 어휘추론이 원래 말장난이잖아요. 얘는 스스로가 determine을 할 능력이 있다 없다? 얘는 능력이 determine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할 능력이 없고 모든 것이 결정이 된,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이 이미 짜져 있는 애들이 deterministic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휘추론으로 내면 우르르 틀리죠, 애들이. determine 하면 다 이쪽으로 가도 되니까. 그게 아니라 얘다, 얘. 그래서 normal 로버트의 성격은 모든 게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deterministic.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얘가 주장한 거고, 얘가 얘를 주장한 거고, 그 주장에 대한 설명을 주려고, 자, 예를 들어보자. 똑같은 상황에서, 자, 이렇게 obstacles, 장애물을 run into, 마주치다, 맞닥뜨렸습니다. 장애물을 맞닥뜨렸을 때 AI와 normal 로봇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미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 애는 그거를 피해가거나 이렇게 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장애물을 만나면 오른쪽으로 가시오. 이렇게 늘 do the same thing, 똑같은 일을 합니다. 왜?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deterministic이에요. 똑같은 것만 해요. 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얘는. 예를 들면 go round, 피해가세요. obstacle을 to the left, 왼쪽으로. 이렇게 꽉 짜여진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게 일반적 로봇이지만, 하지만 다시 언어로 시작하죠. 이러한 로봇들은, 그죠? AI, 인공지능, AI가 일단 art는 일단 인간이란 뜻이에요. 자연의 반대말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이고, art는 일단 인간이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artificial 하면 이게 인간이 만든, 인위적이라는 뜻이에요. 인공적, intelligence죠.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은요, can do two things. 두 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위치가 빠져 있죠. 어떤 것? normal 로봇들이 할 수 없는 것. 그게 즉 뭐다? 1번 make a decision, learn.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예요. 얘는 determine을 할 수 있어요. 의사결정을 하고 그로부터, 어이구 씨 8시 넘어버렸다 얘들아. 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거, 여기서 대명사 it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it은 AI다, normal이다? AI. 그 AI는 adapt. 다시 한번, 얘는 adapt를 할 수 있습니다. 적응을, 변화를 할 수 있어요. 변화. 그 변화에 대한 적응이 가능합니다. 이해가셨어요? 알겠죠? 여기 이제 보세요. make up the new route. 새로운 길을 make up, 만들어버리죠. 알겠죠? 좋은 문제였습니다. 38번, 36번.
그래서 오늘 조금 문제를 많이 풀어서 여러분들의 숙제가 가중된 건 나도 알지만 우리 369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모의고사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좀 서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죠? 좀 많다고 좀 투덜댈 수도 있지만 31, 32, 33 좀 많지만 뭐 다른 학교에 비해서 방학 숙제가 많으니까 공부 좀 더 한다고 생각합시다. 34, 35, 36 6문제네요. 화이팅! 감독님.